이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희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 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소통실, 노인장애인과, 산림과, 투자산업과, 수산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공원과, 사회복지과, 백년거제 디자인 추진단, 평생교육과, 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해양항만과, 조선지원과, 교통과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앞서 호명한 순서와 같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방청석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세입 세출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세출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개수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안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별 예비 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숙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내용 및 결과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은 해당 사항 없고, 세출 예산안은 45억 4,8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3,760만 5천원 대비 8,87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4심사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65억 124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3,48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은 1억 3,440만 9천 원, 세외 수입은 66억 2,766만 2천 원, 보조금은 233억 7,572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5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3억 3,795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200억 5,32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4억 4,478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액의 총 규모는 6,775억 1,61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8억 6,692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액의 총 규모는 30억 4,50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58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액의 총 규모는 1,394억 9,20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억 5,203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그제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수정가결입니다. 부침, 개수조정, 조서와 같이 세출 예산 7건 14억 2,377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은 바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24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88억 8,19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79억 8,98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외 수입 100억 5,178만 7천원, 보조금 447억 2,281만 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67억 8,477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407억 9,230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8억 6,86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4,372억 9,02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90억 3,0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35억 20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1억 6,20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제 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한 건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 개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기금안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 내용입니다. 거제 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말 총 기금 조성 규모는 80억 4,503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73억 4,042만 2천원 대비 7억 46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제강화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전입급, 예치금 매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을 제공들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해 또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시민소통실 단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입니다. 가사. 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건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민소통실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지난 9월 241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후속 작업으로 내년도에 이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전체 삭감이 되면은 2024년도 예산의 그 어떤 이게 시민소통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게 정확하게 있습니까? 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산을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 의견을 직접 SNS를 통해 수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우리 요것하고 연계되는 게 시민 참여 포인트, 여기에도 같이 돈이 들어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추가로 질의하실 분? 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시민소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열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신규 웹페이지라든지 플랫폼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 한 4천에서 한 3억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럼 우리가 여기 하고자 하는 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설문조사 따로, 시민제안 따로, 서명운동 따로, 시민참여 포인트 관리 따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적화하자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별도 만드는 게 아니고 거제시 홈페이지 내에 네. 구조 개편을 통해서 관련 기능을 보강해서 이제 그 내용만 직접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시민 참여 포인트란 어떤 겁니까? 시민 참여 포인트란 우리 각종 행정에 참여하는 분에 의해서 참여하는 분들의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가령 설문조사에 응한다든지 그리 아니면 우리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할 때 1000포인트 내지 2000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거의 누적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3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은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 내년부터는 1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낮춰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맥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뭐 10,000포인트든 30,000포인트든 다 그 기간이 있습니까? 계속 누적해서 나가. 계속 누적해서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면 3만에서 지금 만으로 줄인다 이렇게 네네. 그 주요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있게 됩니까? 참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 뭐 시민 제안이라든지 설문 조사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 불법 주정차 위반 이런 사항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직접 이제 신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실 때 지금 그 원래 거제시 홈페이지에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사용 빈도가 훨씬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접근성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각이 네 군데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 곳에 이리 모아놓으면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웹을 만들었을 땐 4천에서 3억 정도고 지금 이렇게 구조 개선을 하면은 한 2,200만 원 정도 수준인 거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조대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탑재하는 거죠. 몇 가지를 추가로 아니면은 네, 요 맞죠? 직접 한 곳에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새로 신규로 뭘 만들려 하면 아까 말씀대로 뭐 4천에서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고 지금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취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참 좋다. 그 내용이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요거는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한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거 삭감 주소 제가 올려서 아마 통과가 되었던 거라 실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도 좀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게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제가 1년 반 정도 이제 외 돌아서 하면서 이 플랫폼 구축 사업들이 제대로 된 거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천을 달라달라 해서 삭감됐던 걸 해서 뭐 했는데 지금 그 1년 동안 뭐 3천만 원도 못 쓰고 그냥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런 전체를 밟지 않을까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제안이나 국민신문고 제안이나 그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단 시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뿐이지 근데 구축을 한다고 해서 제안 안 하실 분들이 구축을 들어가서 집적화된 상황이 뭐 훨씬 더 저는 그게 사실은 계속 머릿속에 좀 부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한번 처음이면 한번 시도를 해보라 할 텐데 그동안 몇 건들이 저희가 카카오 채널도 통해서도 시민들 의견 모은다고 했는데 결국 몇만 건 못 모았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쭉 해왔던 이렇게 구축해서 했던 그것들이 성과도 없고 정말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축하고 나면 또 유지비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다른 데서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런 설명까지는 듣진 않았는데 구축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주민들의 반영을 이끌어내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흩어져 있는 걸 모아놔서 더 집적화되니 시민들이 뭐 돼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의원들도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우리 시에 충분히 카카오톡 채널이나 우리 시민들 제안받는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이거 한번 이것도 그동안의 걸 봐서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하겠지만 소통실에서 이 플랫폼 구축은 저는
실제적으로 소통실에서 하는 업무가 시민소통이긴 하나 기존에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들을 더 잘 활용하는 게 맞지 이 플랫폼 구축하는 게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삭감조사 올렸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게 좀 통과가 되어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다른 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가 다니까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안 돼서 이런 플랫폼 구축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저희 이제 충분히 저는 우리 시가 시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혜진 이 시민들 의원님 제안을 질의 받는 요지를 간략하게 제가 해주시기 왜냐하면 바랍니다. 삭감조사를 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때 그렇게 되어서 삭감조사 올라왔고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뭐 따로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근데 우리 한 의원님 우려하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우리가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시민소통실을 만들고 소통을 많이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실장님, 예, 뒤에 그 팀장님.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소통팀장 강무승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웹페이지를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흩어져 있던 것을 직접 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 예. 근데 그걸 모아서, 그것만 단순히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다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한 군데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기능도 있고 대신에 또 이걸 직접 시켜놓고 나면 차후에 유지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데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지금 시민 참여 포인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지 기부를 선택할 것인지 지류를 받을 것인지 모바일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면 변동에 설문조사지 설문지 뿌리고 뭐 이렇게 해도 하는 사람 매치하고 공원도 동행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또 지금 모아가신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다음에 14세 이상 모든 시민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14세 이상 열심히 누구나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내가 설문조사에 나갈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고속도로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말고도 분명히 온라인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참여하는 지정에 참여하는 대한 포인트도 직접 자기가 할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기부를 할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속 이용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조금 오해가 할 수 있는 시민소통 지난번에 올해 개정을 하면서 시민소비단하고 같이 되면서 맹청을 가칭을 저희가 예시를 드시는 점이다 했는데 그건 시민마다 저희가 모델을 삼은 거는 역시 예서 시민소통 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민소통을 여러 가지죠. 저는 회의에 참석하고 부상을 받고 거기서 의견이나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나 협의에 있으면 되게 전혀 안 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그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설문조사가 있으면 지정의 어떤 정책 방향에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소 비용으로 말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 네네, 팀장님.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뭐, 한은진 의원님, 우리 상임위 때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서안에 칸막이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얘기하셨는데 포인트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얼마에 있고 내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제가 그 포인트에 관련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기부할 수 있는 거 조례 개정해서 좀 하시고 얼마 이상 되면은 소멸되지 않게끔 시가 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걸 꼭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포인트도 내 포인트도 얼마 있는데 3만 점이 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안 된다. 그럼 조례상에도 규부할 수 있고 있는데 팀장님 지가 움직이지 마이크 들어서 않잖아요. 얘기하세요. 아, 예, 기존에 안 근데 됐기 그렇게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럼 예, 그게 기존- 이거 플랫폼 구축 감독에서 시민 포인트제가 그렇게 조례 개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했던 거 하나도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으면서 그건 구축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년에 이제 조례 개정하고 규칙 개정하고 해가지고 할 거라고 업무 보고 할 때 다 말씀을 구축, 드렸었고 이 플랫폼 구축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포인트 쌓아놓지 말고 조례에도 규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건강만 하시라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구축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 포인트 주려고 조례 개정한다고 같이 한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그게 맞죠, 근데 팀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하고 규칙 제정이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 돼 그렇게 하라 할 때는 왜 안 했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그 제가 언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 개정가지고 이 포인트 쌓여 있는 거 그냥 하지만 소멸되지 않게 되면 기부하는 거 조례인데 왜 안 하시고 제가 몇 번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근데 그거는 소통시에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 구축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려고 세율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주려고 이걸 개정하는 그 건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3만에서 1만 포인트 그한 아니 한은진 의원님 왜냐하면 간략하게 하시고요. 간략하 우리 상임위 때 했네. 상임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와가지고 저희가 그게 뭐지 삭감 조서가 통과가 되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시민 알겠습니다, 참여 팀장님. 포인트 한 군데만 국한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십시오. 제안받는 건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소통하는 있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다 구축해서 다 제안받습니까? 지금은 시민 제안 들어오는 게 알겠습니다. 팀장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 지금 뭐 제안 약간의 이제 그 위원님들이 이제 전 부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부서에 대한 들어오는 것 전부 다 소통실에서 총괄하게 돼가 있고 그걸 이제 취한 심의나 이런 걸 열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고 예. 그러고 이런 각종 시민들이 참여하는 네, 게 실제 팀장님.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장님 이 준비를 이 상임위에서 부를 때는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용 전달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팀장님이 설명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구나.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 한 번 더 부르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반대 그 상임이라서 한번 물어봅시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왜 50%가 깎였는데 그죠? 네, 예산 지원이 과다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 그 대한노인회의 거제 시지의 운영비로 올해 2023년에도 8,200만 원을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인회 자체적으로 사실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액을 하지 않고 올해 예산 그대로 8,200만 원을 예산 개상을 신청을 했고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인의 일자리 수행 기관으로서 노인회 지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 그 여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가 있고 또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사실로 밝혀져서 저희가 경찰서에 이제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수사 결과는 왔고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상에 어떤 부정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 삭감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지회 운영비를 100% 그대로 주는 게 맞나 조금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8,200만 원 부분은 직원 2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 이게 몇 년도 사건입니까? 올해 사건입니까? 네,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겁니까? 예, 검찰에 그러니까 송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뭐 몇 년 안에는 그런 게 없었고. 예. 그거는 그 사건의 기간은 저희는 최근 4년을 확인을 해서 경찰에 넘겼고 예. 그러니까 4년을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최근 10개월 부분만 네. 확인을, 채택을 하더라. 예,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근데 통보를 그 했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계속 예. 밝혀진 겁니까? 몇 년 전부터? 예, 저희는 4년간 꽤 맞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4년간이 예, 맞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제 감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렇게 자체 조사를 해보니 예. 4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경찰에 의뢰를 하니 네. 10개월만 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네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증거가 그 10개월 분밖에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일단은 저희도 이제 검찰 결과가 너무 당사자들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직원들한테는 그럼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뭐 기간 경고는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추후 이제 검찰 결과가 나오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 단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중요한 거는 네. 그러면은 단체라는 게 항상 그 책임이라는 게 그 회장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예, 예, 자, 이걸 알겠습니다. 깎았을 때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런 건데 네. 그럼 인건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받으신 분들이 그 대상자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전액 삭감을 시키고야지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또 노인의 지혜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사실은 올해 이거를 좀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쪽하고 오만하게 해결이 안 그러면 됐습니다. 단지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피해 보는 건 일단은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단지 어떤 사무직. 잘못을 저질른 예. 그 사무실 직원들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제 인건비를 삭감을 일단은 의회에서 100% 삭감입니까 인건비는? 아니 예. 그것도 50%입니까? 일단은 운영비가 8,200만 원 우리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는 750만 원밖에 안 되고 거의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혹시나 뭐 한두 달 이내에 이게 해결이 잘 되어서 저희가 또 새 인력을 공모를 채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한테도 사실 인건비가 또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예산- 나오면 예, 예. 회장이 책임을 지든 거기에 뭐 사무총장이 네. 책임을 지든 이런 분들이 예.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회장도 있습니다. 사임을 할 수도 있고 사무국장도 사무총장도 사임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회장과 사무국장이 바뀌면 밑에 직원들도 새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잘 조치를 할 때는 예산 근데 삭감.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최종 결과 나올 1년 걸릴 겁니다. 1년 넘게.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집행부에서 뭐 어떤 그냥 기관 경고밖에 못 합니까? 집행부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일자리를 당초에 하던 거에서 배제를 시켰고 일부 딱 경문항만 해당되는 323건만 남겨놔놓고 890건을 다른 기관으로 전환을 했고 그 기관 경고라든지 개인에 대한 처분은 검찰 결과가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새로 네. 뽑고 해가 돌아오면 이제 허튼한 걸 다시 새로 또 모으겠네요. 그죠? 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24년은 그대로 가는 거고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면 이제 2025년도 사업을 할 때 그때는 네. 다시 그때 재검토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네요. 그러면 스토리를 보면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게 맞네요, 그죠? 삭감하는 게 맞네요, 그죠? 과장님 입장에서.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뭐 1, 2월 안에 또 새로운 인력을 뽑는다든지 하면 인건비를 지급을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은 예산은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분들한테 월급을 또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잘못을 한 분들한테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이게. 결과가 나오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맞잖아요.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네, 어디 말씀도 뭐 아니 맞잖아요. 이게 법적 판결이 최소 1년 갈 건데 아니 맞지 않습니까? 네.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1차 추경에 넣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그럼 저희가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1월달, 2월달 계속 월급 줘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그리고 일단 50% 아까 저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50% 삭감을 하게 되면 6개월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3일 뭐 집행하는데 사실 큰 애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하면 예.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별 큰 그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 직원은 산림과 과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산림과장 임효입니다. 산림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48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대 명사 완등 인증사업 어플을 개발한다고 하셨네요. 예, 예. 안 그래도 이게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하기도 하던데, 그럼 어플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완등입니다. 11대 명산이 지금 현재 뭐 다른 데도 뭐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완등을 하면 그 일단 뭐 상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줄 수 있도록. 요 어플은 내가 완등한 걸 인정할 수 있는 앱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개발에 이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해서 만약에 내가 완등을 하고 나면 예. 시가 따로 뭐 선물 주는 건 또 다른 거고, 예. 이건 단지 앱 개발에만 이력인 거, 예, 예. 거죠. 개발은 그렇습니다. 예. 이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데도 뭐 보니까 지금 이제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앱 개발할 때에 하여튼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타 지자체 어플 개발한 거 하고 다 예. 벤치마킹 해서 이 산정된 금액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사실 이거는 개발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도 감이 안 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면선길 안내판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소. 혹시 여기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4개소. 지금 현재 섬해선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우리가 조성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됩니다. 오래돼가지고 여러 군데에 지금 다니보면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4개소는 지금 예, 4개소는 지금 정리한 게 정확지 않고 예, 예. 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서면선길 다니면서 정말 민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간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네네. 모든 거 다 정비할 그럼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된 건 아니고 예, 일단 전수조사. 해놓고 근데 전수조사에서 안내판 정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 전수조사를 하고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 과장님. 예. 지금 현재 보면 약간 뭐 금액이 일단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년, 3년간 해가지고 다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금액을 좀 내어놨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14개 서면선길이 있는데 전 사실 안내판 정비 4개소가 올라왔길래 다 전수조사해서 예. 가장 우선적으로 몇 군데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 제가 말했던 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이건 당초 예산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 과장님. 그 그러면 당초 그 밑에 예산에- 서면선길 정비도 마찬가지네요. 5개소 적어 놓긴 하였으나 예. 저 14군데인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뭐 경관에 삭감조서가 올라오고 뭐 그런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서 가지고 오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뭐 더 많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더 많이 넣으면 뭐 또 추경 있긴 하나 이건 당초 예산이니까 전체적인 계획 정비가 수리가 되고 그래 올라왔으면 딱 좋은데 그러면 대북 명품길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 간판이 잘못돼가지고 몇 번 저도 잘못 들어갔고 예. 근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서면 선길은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또, 현장을 예. 나가서 전수조사 예. 하십시오. 제가 우리 그 박종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거 전부 정리한다고 기간제 또 뭐 하신 걸로 좀 상임에 다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체 정비를 해서 둘레길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부서에서는 이게 하기 왜 되어서 지금 이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서면 선길 이제 조성을 좀 된 지 오래다 보니까 좀 그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제주도 이번에 뭐 우리 김도 의원님하고 이제 네, 우리 네. 그 장근희 의원님하고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래 예. 4개수만 올라온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지금 조사 하나도 안 이제- 됐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사부터 정비하고 하십시오. 난 뒤에 네, 또 네.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추경이 또 한번 그 합본을 전체 해야 정비하셔가지고 서면선길, 예. 안내판, 뭐 길 정비 전체 계획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선길은 저는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48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3천만 원이네요. 예, 예. 혹시 요 특별히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양지암 등굣길 같은 경우에 예. 그 시장인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그 군부대하고 모든 게 다 뭐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등굣길로. 그러면 과장님 저희 그 업무보고 185쪽에 보면 그 무장애 대표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랑 예. 이 기본 용역이랑 그건 틀립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 문화예술가에도 보면은 양지암 종합공원 관련해서 실시 계획, 기본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런 계획하고, 이것도 어차피 양지암 종합공원 안에 들어가는 밑에 등대길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부서별로 전부 각자 도생이에요. 이 전체 실시 계획을 할 때, 이 사진가 이런 게 있으면 이 용역은 작은 용역이니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예술가에서 양지암 종합공원 시설 확충 및 기본 실시 용역 계획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은 뭐고 이 용역은 뭡니까? 근데 사실 이 네네. 우리 요 용역은 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저 섬의 선길 중에 네네. 이렇게 한 개소인데 네네. 이 그 당초에는 그 바다 데크길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좀 뭐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양지암 등대길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로 뭐 줄렁다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길로 더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하시겠다 예, 예, 예. 할 건데 예. 뭐 하면 되지 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서면선길 정비 사업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지가 그 국방부 소관에 그래서 뭐, 예, 뭐 그렇든지 예. 말았든 간에 그러니까 뭐 서면선길이고 뭐 등대길을 한다 하시니 저는 자꾸 예산이 중복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여기저기 뭐 단위나 세부 사업별로 하는 건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면선길 정비, 뭐 국방부가 있고 어쨌든 간에 서면선길 그 등대길에 한 그거면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정비하면 되지 용역까지 해서 또 정비하고 여기는 또 정비 사업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너무 그 좀 책상머리 앉아서 너무 안일하게 사업들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긴축재정, 기초재정하고 중복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좀 하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비하면 되는데 꼭 예.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과에 또 정비하실 거 아닙니까? 예, 용역하고 난 요 용역은 네네. 그 용역이 아니고 예, 그 말씀해 예. 보십시오. 지금 요 용역은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용역이다 보니까 다른데 뭐 조각공원에 있는 용역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양적 조합은 기본 네네. 이제 설계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거든요. 좀 이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용역의 제목은 등대길 정비 사업이라서 예. 서면성길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게 사업의 그 편수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요게 등대길 정비 근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용역 안에 내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가압류 시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지 예.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양적 조합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는 등대길 정비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양지암도 조각공원이니까 이게 공원 관련되는 거는 공원과에서 공원 계획을 수립하면 이렇게 하였으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이제 경관위로 오니까 다양해요. 부서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 양지암도 조각공원 안에 등대길이 들어있으면 공원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안에 이런 게 있으니 부서별로 던져 이렇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공원가에 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산림가는 제가 왜 좀 이게 좀 예산을 오늘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불렀던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산림가는 숲을 가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산림가는 탄소 중립에 가는 부서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서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산림가에서는 예. 내년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시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들어와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탄소 흡수원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게 가장 큰데 그래서 우리 산림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여기 예산 반영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가 뭐 조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보통 큰 나무 갖고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나무 갖고라든지 뭐 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그 조림 정책을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감별하는 그게 과장님은 맞다고 봅니까? 감별은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탄소 뭐 국유기도 마찬가지지만은 네네. 오랜 나무에서는 뭐 탄소가 좀 안 논다하는 그런 겜도 있고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이제 조림을 이제 어린 나무를 이제 심어가지고. 그래서 예. 사실은 산림 좀 전문가들이 오셔서 좀 하시면 좋은데 그 뭐 과장님을 그렇게 하시는 거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다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탄소 중립에 가는 정책에 있어서 숲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책적으로 부서의 장은 머리에 딱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정책 숲 가꾸기를 쭉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국도비 매칭해서 그냥 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는 가장 탄소 흡수율 높은 노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노자산에 뭐 나무가 베어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저는 산림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은 전 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네. 그 개발까지는 솔직히 이제 우리 그 산림가에서 뭐 막 던지면 할 때 그런 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발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제시가 뭐 산이 임야가 거의 한 70%의 임야입니다. 네네네. 네, 임야인데 하여튼 다른 데보다는 좀 산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산이 많아서 그러면 나무가 베어져내도 된다 이 얘기시 나무가 아니시겠지요? 나무가 지금 현재 이제 비어지고 하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고 뭐 소나무 대선충 걸리 가지고 뭐 비는 나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뭐 조림을 위해서 이제 비는 나무라든지 그런 나무 외에는 사실상 뭐 개발 행위 아니고는 이제 비어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근데 개발 행위로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비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보면 임야가
몰라 연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없어지기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대신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우리가 탄소 뭐 그래서 과장님 예, 제가 예. 쭉 보니까 거기에서 고민해서 나온 예산의 반영은 하나도 안 보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고 이미 개발되는 거 우리 책임을 못 진다. 개발되기 전에 산림과도 충분히 그런 논의에 같이 가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있고 아니면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가능하면 뭐 우리가 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예 하여튼 그런 거는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게 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사실은 제가 그 마지막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는 정책수 바꾸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이 예산 반영된 거 말고 계획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387페이지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이건 지금 양지암 레이더 기지가 그 양지암 등대길 바로 옆에 있죠. 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좀 지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 기지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아무래도 관광객이나 출렁다리가 나여지면 시민들이 그 부근에서 이렇게 출렁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이더 기지 인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양지암 레이더 기지 작전 수행하는데 방해 요인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죠. 예. 예,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출렁다리를 나타나도 양지암 레이더 기지가 군사 작전을 하는데 별 피해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전성 검토는 지금 4단에서 할 예정이죠. 39사단에서.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예, 지금 이제 작전하고 난 저기 그 군부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관련되는 그 하여튼 그 용역입니다. 이제 작전성 검토상 문제가 없어야지 우리가 출렁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사전에 그 우리가 양지암 등대길 정비 사업 자체가 이제 출렁다리 사업인데 이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가 이렇게 출렁다리를 놓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주변을 오가더라도 군에서 작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그 39사단 우리 향경비대대에서는 그래야지 지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관련된 용역이죠. 예. 그리고 뭐 섬해선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1월 19일, 20일, 21일 이래 2박 3일간 그 제가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 제주 섬해선길 비교해 가지고 한 말씀, 제주 올레길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우리가 산림과 직원 세 분하고 우리 경관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제주를 갔다 왔는데 그 섬해선길 안내판 뭐 그다음에 섬해선길 정비 이런 부분 자체에 우리 가서 한번 봤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에 상징 표식이 그 간새 조랑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모든 표지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11대 명산 완등 인증 어플도 우리 이것 때문에 그 원래 관광 안내소를 가봤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올레 패스코드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제주 올레 어플도 봤잖아요. 예. 어플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상징 표식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가자라고 내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섬해선길 자체는 지금 이제 등산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제주 올레길에 비교해서는 그 관광객이나 그 다음에 낮 시간대라도 혼자서 다니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주 올레길처럼 거제 섬해선길 자체를 조금 육지부로 끌어내려야 되고 뭐 한은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양지암 등대길 자체도 우리 섬해선길이 한 개 코스인데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옥림의 대호 아파트 그쪽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전동 산밖 앞에 있는 그쪽에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이죠. 제주 올레길은
마을 시작점, 중간 지점, 그 다음에 종점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상징 표식을 개발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서면숲길 코스 자체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끌어내리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공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서면숲길이 도서지역은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항만 지역이나 의왕 지역을 지나와야 되면은 해양 항만가나 수산가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시행 질문을 할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전면적인 우리 리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 자체를 좀 연장할 건 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 개발된 주변 관광지나 우리 역사 문화 자원을 좀 더 연계를 시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서면숲길을 만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예산 잡혀 있지만 좀 중단할 거죠. 그럼 내년 추경에 서면숲길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좀 편성을 좀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좀 드렸죠. 시행질문하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는 점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가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 서면 올레길뿐만 아니고 부산 갈매길도 좀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갈매길 같은 경우에는 해안이나 강변은 또 이렇게 좀 다니기 쉬운 데는 거기도 그 등산로 위주인데 그 연로길이라 해가지고 좀 이게 다니기 쉬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지 아니면 종주하는 형식으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한번 담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지암 등대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점을 제가 보기엔 양지암 등대길을 뭐 수변공원을 가게 되면 능포에 제가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능포 자체가 새우가 유명하니까 등대 자체도 아예 그냥 그 제주에 가면 이호태우 말등대처럼 새우 등대로 바꾸고 우리 수변 카페 그 공간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래포구에 있는 것처럼 새우 전망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아마 걷고 그다음에 종점은 우리 그 옥수시장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종점을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 수단이 바로 거기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각 코스를 리뉴얼해야 개장하면 그 지역 주민분들하고 우리가 걷기 대회 개장식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우리가 제주 가서 걸으면서 충분히 조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뭐 설명이 있을 법한 뭐 사업입니다. 우리 지휘의 조성이 언제 끝나죠? 내년 한 5월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5월요? 예. 지금 이게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총 사업비 50억이 있습니다. 50억. 예. 지금 내년에 10억 7천만 원 이것까지 다 하면 50억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하면 지금 설계 변경이 좀 많이 돼가지고 네. 그 총 사업비가 한 61억 정도 됩니다. 11억이 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10억 7천만 원 넣은 게 이게 지금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예, 지금 추가 그 무장의 길하고 예, 포함 다 해가지고 이 10억 7천만 원이 어디 어떤 용도로 쓰여지죠? 지금 현재 그 무장의 길이 한 10억 정도 되고 예. 무장의 길요. 예. 무장의 길이라 하면 기후, 안에 건물 내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니, 바깥쪽입니다. 밖에요? 예.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제 그 장애인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BF 인정. 예, BF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추가 금액이 한 13억 정도 이제 지금 더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10억 7천만 원이 증액되는 게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하고 여기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10억 7천만 원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2억 5천만 원을 네. 안에 내부 공사비로 해가지고 더 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0억 7천만 원 안에 내부 인테리어 또 들어갑니까? 지금 그 497페이지 보면 네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주유소 조성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업비하고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내부 하고 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5억 16억 정도 예. 너무
지금 그러면 이 공사비 증액되는 게 그 무장의 길 조성 이 부분이 지금 최고 크게 예,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GUSP 오수 처리는 지금 우리 그 오비 중앙 처리장으로 가죠. 오수 처리는 오수가 아마 고인으로 하면 넘어오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인으로 와서 예. 중앙 처리장 아, 예, 예, 예. 중앙 그, 처리장에 예, 예, 지나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지금 등산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등산 다니고 있죠. 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은 아니지만 밑에 이제 구청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예, 예. 다니시는 분들이 그 오수 처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좀 눈에 잘 띄는데, 본 건물은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런 안내 간판도 잘 필요해 보입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수원 오염원 제거,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없던 지역에 이제 건물을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또 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염원이 우리 그 구천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예. 각별한 좀 신경을 침사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도 있습니까? 아니, 침사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예. 그 이제 어차피 하수 시설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다음에 오염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확신을 하십니까? 예,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예. 그리고 밑에 구천댐의 식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작은 오염물이라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예. 공사 과정 마무리하면서 세심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입도로 불편함은 없겠죠? 진입도로도 전부 다 이제 공사하고 난 뒤에 다 포장을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다리도 보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다리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출음로 하고, 모든 걸 또 새로 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공까지요. 이제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 밑에 유아숲 체험 조성 사업요. 예. 이게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중에 한 곳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주유수 하는 입구에 보면 네. 하여튼 네네. 표지가 있습니다. 좀 낮은. 그 부지 조성할 예, 거기에 오늘 부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아니 공유재산 예, 공동 심의할 때 이제 부결되지 않습니까? 부결되는데 내년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거는 꼭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그분도 사실상 보면 아니 그러면 예. 1억 5천 이거는 그 부지를 사겠다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1억 5천만 원은 네. 이제 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지가 사실상 보면 주유수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잠시만요. 예. 이게 이제 도비가 9,700만 원 있네. 요거는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예, 시설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산림과에서 계획했던 그 부지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다 보니 예. 지금 이걸 가지고 1억 5천만 원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가 부결되었으니까 딴 데라도 해서 시설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1억 5천만 원 가지고 시설할 만한 부지. 그리고 시설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부지가 딱 적당한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되는데 만약에 다른 데 옮기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죠.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화장실도 해야 되고 그다음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시설로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한 2억이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억 5천 정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고민이 크겠네요. 예,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사실상 살려고 하면 한 2억 좀 사는데 그 부지 면적이 한 4,000제곱미터 정도. 4,000제곱미터면 예. 1,200평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 이 사업비가 포함되면 그쪽으로 투입 계획이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그 치유의 숲 무장의 길, 우리가 제주 가서 우리 서귀포 치유에서 가서 노고록 무장의 나눔길을 예, 걷고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1.8km 정도인데 적어도 우리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저는 500m입니다. 500m에 왕복을 하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고민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5월 개장 예정이라서 우리가 내년 1차 추경이 4월 달에 있을 거라서 어려울 예. 수는 있는데 적어도 좀 이게 와서 좀 걷고 하시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500m 해봤자 그쪽 제주보다 좀 경사가 있잖아요. 그쪽은. 예, 경사가 좀 지그재그 심합니다. 형식으로 갈 텐데 가게 되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적어도 제주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가서 우리가 교육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체를 그쪽에서 추천해 준 게 치유의 숲이잖아요. 우리가 절물 휴양림 우리가 8대 때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가보라고 해서 우리가 8대 가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모사업도 이 무장의 길이 예. 또 공모사업도 있고 하니까 예. 내년에 일단 1차적으로 설치해 놓고 예. 그다음 공모사업을 하면 거의 한 30억 정도 뭐 그렇습니까?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뭐 일단 공모사업에 뭐 좀 해가지고 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도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자산업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투자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일단 제가 저희 업무 보고에 보면 일단 거제면 도시재생 사업이랑 옥포 도시재생 사업 쭉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옥포 도시재생 사업 일단 이 업무 보고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으나 뭐 상황이 바뀐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건립을 시행한다라고 향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행을 예. 합니까? 착공은 한 5, 6월 돼야 착공이 되고 네네. 착공하기 위한 시행을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때 예. 그 3차 주민 설명회 이후에 네네. 간단하게 진행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차 우리 옥포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울림센터 실시 설계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주에 용역 보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옥포 주민들 건의한 사항하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들 뭐 설계팀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구수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영을 조금 그래도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완이 된 건 아니고 할 예정이고. 예, 지금 설계를 반영을 해야 그렇지. 되니까. 그러면 설계가 네. 이제 되고 나면 네. 이후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의 뭐 공청회나 일단 설명 필요하면 네네. 저희들이 한번 그는 좀 언론해가지고 필요하면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고 네, 과장님 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수정 보완된 용역이 주민들이 이제 납득이 되어야 그날 상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뭐 사실 다수의 주민들이라 보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그때 오신 분들이 일체적으로 전제 좀 이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앞으로 좀 짓는 동안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해. 네.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또 뭐 사실 오프 동민에 비하면 뭐 일부이긴 하나. 한은진 의원님 신경이 명확하고 쓰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해. 여기 보면 거제면 도시재생 사업은 내년에 또 한 번 더 공모를 할 계획이네요. 네, 지금 근데 용역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거제면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비를 좀 볼 수가 없어서 올해 네네. 그 2월 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왜냐하면 예. 거제면민들의 좀 수건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사업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35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점 시설 운영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거점 시설이 15개소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예, 15개소를 보시면 됩니다. 15개소. 예, 예. 15개 거점 예, 시설에 예. 뭐 설명은 뭐 하시지는 예. 않으셔도 되고 해. 예. 그러면 이 15소를 운영을 쭉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제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랑 우리가 이제 오프 도시 재생이나 고연 재생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뭐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중복은 없습니다.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360쪽에 그러면 이게 발전시설 설치하는 데는 14곳 중에 1개소인 건가요? 360쪽에. 14개가 다 이제 건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건물도 있고, 뭐 소방길도 있고, 다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예. 어디? 올해는, 여기는 이제 우리 역사 갤러리, 장성포에 보면 토박이, 그 옆에 보면 역사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쪽에다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건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 거기 태양광판 올라갈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옛날 건물이라서, 근데 이제 네네. 위쪽에 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 네, 일단 장성포 알겠습니다. 쪽입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우리 기초센터의 센터장은 네. 어떻게, 공모를 한다는 걸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지금, 기간이 올해 말까지 끝이라서, 기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연장이 되지는 않았네요.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장은 안 되고, 네네. 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상당해가지고 지금 채용 공고 올라가 있습니다. 딱히 연임이 안 된 이유가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나머지 직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센터장만, 센터장이 기간제가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업무의 효율도 1년 지나고도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또 다 직제가 바뀐다고 해서 센터장 역할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네. 예, 예.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네요.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한은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센터장을 모실 경우에는 네. 여기 임금하고 의료보험이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그때 이제 기간제일 경우에 저희가 방침을 받기 전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럼 내년 일주일에, 예. 지금은 이제 확정이 났으면 이건 없어도 되겠네요. 예. 그럼 내년에 이건 예. 삭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수상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라니.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고생 반갑습니다. 많으시죠. 그 396쪽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성 건조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이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러면 올해는 정화선을 뭐 새로 사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우리가 지금 기존 있는 정화선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금년에도 해양수산부나 기재부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과장님. 예. 작년 12월 달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기재부에서 설계비까지 받아서 뭐 몇 톤짜리더라 뭘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 설계비를 확보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정화선이 아닐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러면 업지로선이고 이거는 해양 정화선입니다. 그때 업지로선은 해양 정화선을 제가 물었었거든요. 그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것도 재작년 12월 지금 22년 12월 달에 저랑 시장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해양 정화선 톤수까지 그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속기록을 챙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역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 당시는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도 해양 정화선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너무 넓고 톤수가 작아서 예, 그래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마 뭐 이런 말씀이면 쪽지 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장님. 저는 제가 시정 질문을 했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만 아무도 기억 못하고 하면 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벌써 설계받아 건조를 하고 해양 정화선이 뭐 10톤짜리, 20톤짜리 근데 이제 뒤에 보고받은 게 20톤으로 뭐 그건 커졌던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몰라. 우리도 관심 있는 우리는 벌써 해양 정화선이 더 큰 톤수가 좋은 게 들어와서 해양 쓰레기가 예를 들면 근데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부서에서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그럼 시장님이 그 소개를 한번 챙겨서 보십시오, 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재부 설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러면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건조하는? 지금 현재 계획은 20톤이라고 제가 네. 하여튼 본 것 같습니다. 이걸 건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업무가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그때 수상과 과장님한테 받았던 자료는 10톤짜리였던 자료가 있고 뒤에 받았던 건 20톤짜리인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물론 이제 늘 저희도 걱정인 거예요. 제가 지금 노재평 과장님이랑 수상과 업무를 보다가 계속 하시다 또 업무 다른 과장이 바뀌면 그 업무가 연속하고 지속이 되려면 뭐 인수인계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큰 사업이 설계받아 큰 소리 시장님이 쳐서 그랬는데 그건 아마 지도에서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때 시정질문 답변을 드렸고 시정질문하는 의원이랑 시장님의 그것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용역이거든요.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사업비가 다시 확인해서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392쪽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외줄 낚시 미끼용 활새우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외줄 낚시 하시는 분들이 주 미끼가 새우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새우로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새우 조망이 거머기가 있습니다. 네네. 거머기간 동안은 새우를 못 잡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조업을 나가려 해도 새우를 미끼를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머기 기간 동안에는 양식용 새우라든지 이런 새우를 어민들한테 공급해서 네, 조업이 알겠습니다.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목이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나잠업인 잠수장비에서 100벌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00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슈트를 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나잠업인이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씨가 통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390여 명이 됩니다. 그건 매일 바뀌기는. 근데 실제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하던 분들은 한 100분 정도. 그러면 이 100벌이라는 지원은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데요? 300몇 명인데. 그래서 제가 인원수 한 3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벌 되어 있어 이렇게 뭐 또 주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저희들이 어떤 지금 나잠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에 뭐 60 이상 종사라든지 어떤 뭐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고 네네. 실제 나잠 이 당초 취지는 그 당시에 할 이거 때도 100벌이 산정 기준만 얘기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전통적으로 업 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예. 실제 물질 하는 사람들 위주로 예, 예, 예상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과장님 요즘 만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기회가 없어서 오신 김에 이 395페이지 그 어업유산 발굴에 숭어들망 업이 3억 예산은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우리가 그 숭어들망업이 그 국가 중요어업유산 1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3년간 7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내년에 그 3월 가지고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 어촌계에 그 6개 들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촌계에 필요한 시설물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6개 어촌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는 별도 구성 안 됐고 우리 그 어촌어항공단하고 그 용역을 해가지고 그 어촌어항공단에서 각 어촌계장 그 6개 그 어촌계장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어쨌든 국가 지정 어업유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6개 어촌계에서 지금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진 특색이 있으니까 이거를 축제화시켜서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나오는 안건은 뭐 어떤 축제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자. 이 다양한 의견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축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그 바다의 특수성과 연관해가지고 한번 현실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용역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수산가의 예산이 지금 우리 수산 현장에서는 이제 다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또 우리 수산가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그 이제 준 요인이 보니 이제 우리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 부표 인정 부표의 쪽에서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줄은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우리 기준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스티로폼 그 부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기존 쓰던 스티로폼 부표는 올 12월부로 모든 어장이 작년까지는 수화식 어장이 돼서 마감이 됐고 금년부터는 모든 어장에 대해서 12월 말부로 이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기존 스티로폼 부표가 그 내부 연한이 4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쓰던 거는 그 어민들한테 당장 내년부터 다 철거를 시키면 어민 부담이 너무 갈등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존 쓰던 거는 내부 연한까지는 쓰고 새로 이제 신규 설치는 내년부터 못 하는 거로. 그럼 육지에 지금 그 또 쓰다가
또 교체하면서 육지에도 많이 갖다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 육지에 갖다 놓은 이제 거는 쓰다가 잠시 이동시키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새로 구입해가지고 예, 예. 신규로 구입해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2, 3년 후에 그럼 그 수치로 보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 내구년- 2000년 때에는 지금도 저희들이 그 배부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인정부포를 100개를 지어나면 최소 60개 이상을 저희들에게 반납을 해야 우리가 정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아마 스치름 부포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양이 이제 시 쪽으로 반납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다 처리를 하죠? 지금 우리 배스 치르폼 감룡장에서 지금 그러나도 지금까지도 계속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계가 있지 반납을 않습니까?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시설이 작아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걱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무리하지 않고 지금 원활하게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감룡장 어떤 정설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뒤 되면 어떤 그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예. 있기 때문에 더 지금은 정설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양을 지금 나오는 양을 이제 내구위원회에 다는 건 그것도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힘든 과정이 되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과장님, 한 개만 더 묻어드리겠습니다. 수산 종묘, 방류 사업 이런 게 축소됐는데, 그걸 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이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지금 39억 정도나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지요? 39억. 이 대부분이 도비 삭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안 돼야지 우리 과장님 일할 재미도 있고 막 하실 건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390페이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수산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유통 정보지는 우리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발행은 한국수산경제신문입니다. 예. 우리 수산업 경영인들이 새로운 정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수산 관련 기술 이런 거를 수산 경영연합회에다가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월 몇 부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수산 경영인 한 6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예. 저희들은 57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 4회 주간지로 한 달에 4회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급을 하면 이게 유익한 정보지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합니까? 이게 경영인들이 예, 수산 경영인들이 우리나라 수산 동향이라든지 예. 어떤 새로운 장비 기술 이런 것도 거기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도 보니까 수산 양식 정보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양식 관련 정보지입니다. 이거는 월간지로서 우리 수산업 경영인한테 어류양식협회, 그리고 물양식협회 이런 데다가 월간지로 한 1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간지는 매달 한 분씩 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하시고 계시네. 보이지 않게 이과가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어보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와 갖고
알게 되었는데요. 3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우리가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이걸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재배라고 해야지 됩니까? 바다 밑에 뭐 예, 사석 투하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사석 투하를 한 후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그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우리가 예. 그 옆에 페이지 보면 해삼 씨뿌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예. 그 해삼을 일단 서식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적지 조사를 먼저 합니다. 예, 예, 예. 이 해역이 해삼이 잘 클지 안 클지 그리고 지형이 어떻는지 이거를 그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서식지를 확인해 가지고 예. 서식지로서 적지가 판명되면 해삼을 방류를 합니다. 그 방류를 하고 나면 해삼이 여름철 되면 그 휴면 동면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 해삼이 또 들어가 갖고 숨을 곳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해삼이 또 다른 지역으로 외해로 빠져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다가 어떤 우리가 일종의 인공어초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서식지 지행이 지금 맞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삼 서식기반 조성을 한 데는 한 7, 8곳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지금 이거는 우리가 능포 해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예산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서식지 지정은 아직 능포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능포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서식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소규모 바다 목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내나 뭐 이 적지하고 뭐 관련 있는 겁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그 사전 그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적지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총 예. 2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 해역은 농수에서 이수도 해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그냥 용역이 끝났고 예. 그러고 그냥 금년부터는 인공호초토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연조성 방류 네. 그리고 해저류 이식 그리고 그 주변에 해적 구제생물 제거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농수에서 이수도까지 해야 되는 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끝으로 예. 409페이지 수산물 보장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을 4,500하고 작년에는 우리 전년도 3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셔갖고 지금 하시는데 이 수산물 보장제 지원을 하면은 이 수산물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뭐 포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4,500 가지고 이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예. 이 수산물 포장제 시장 가면 뭐 멸치나 뭐 이런 포장하는 그런 멸치 거 아니? 예, 예. 주가 저희들이 하는 게 멸치하고 미역하고 그다음에 새우 예, 예. 이거를 그냥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어촌계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어촌계 그 어장에 예, 예. 왔을 때 그 멸치 박스라든지 미역 박스 예, 예.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정 뭐 해역의 미역 또는 뭐 멸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도 이렇게 예, 우리 예, 그제 수산 그제 예, 썸씽 브랜드도 넣고 이래가지고 예, 브랜드 넣고 예, 예. 그렇게 하실 예, 그래야 건데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예, 제가 저는 이게 그래 조금 예산은 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예. 질을 드렸고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하면은 정화 활동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걸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대구 축제 현장에서 우리 수산가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더 하고. 네. 사무국 직원은 관광과 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더 하고. 네, 어서 오십시오. 잘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 관광과에 질의하실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422쪽에 저도 개방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올해 했던 저도 개방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누가 하고 4주년을 있는 했고 내년에는 5주년을 할 겁니다. 해마다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4주년 처음으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 하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저도 개방한 지가 이제 4주년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 입장객이 한 22만 명쯤 됩니다. 네네. 4년 동안에. 네네. 그 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아직까지 대통령 별장이라고 개방하고 난 이후에 20만 명 정도가 왔다면 너무나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좀 분석을 했고요. 그럼 기념 행사를 하지 말고 홍보를 하셔야지. 예, 홍보도 우리 안에 기념 행사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기념 행사요? 예, 4주년 행사. 예, 4주년 행사. 그런 행사를 해서 무슨 저도의 많은 관광객들 유치할 거란 생각을 하는 건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쭙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예, 뭐 그런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알리려고 한 기념 행사를 예, 한다. 홍보하는 일단, 취지가 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제 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뭐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게 2억짜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요 2억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예. 42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북선 체험 홍보물 제작, 거북선 체험 활동 물품 및 소모품.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북선입니까? 혹시 옥포에 예. 있는 그 거북선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뭐 자그마한 그럼 그 거북선을 보러 오라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예. 그 체험하러 오라고 홍보물 제작하고, 예, 예. 그 장군봉의 포졸 의상이 있는갑습니다. 예, 예. 체험 활동 물품, 이 거북선을 가면 어떤 체험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앞쪽에 수입에 보면 1592 오포 대첩 청소년 거북선 전시시설 개선 사업 요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예. 오포 대첩 기념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거북선입니다. 그 1억 5천 그 사업비는 우리가 그 주민 참여 예산에 그 오포동에서 네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린 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지금 이제 오포 그 거북선 도 주민 참여인가요? 예, 예. 네네. 거북선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압니다. 그 거북선에 대한 외관에 네. 갱간 조명을 좀 설치하고 내부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내부를 다 관람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2명의 도슨터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도 지금 이제 음량 시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밀랍으로 되어 있는 사람 모양의 모양도 추가로 더 제작하고 그리고 방송 시설까지 넣어서 이수인 장군의 네, 리더십 그렇게 부분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 활동을 하러 오는지에 대한 수치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네,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럼 2명의 도슨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 활동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아닙니다.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대기를 합니까? 그 거북선 앞에 안내 사무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가 도슨트들이 있는 컨테이너 예, 예, 박스입니까? 안내 사무실입니다. 거기 컨테이너 박스 그리 서 있으면 안 될 텐데, 거기 그렇게 쓰이는 거였군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425쪽에 케이블카 상단 전망대 거물막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거물막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케이블카 사업자가 네네. 민간에서 약 한 7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네. 지금 우리 거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건물망 이 부분은 뭐 자그마한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르내려 하다 보니까 그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잘하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니냐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네. 부분 우리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과장님. 작년 올해 뭐 같은 양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제? 예. 8천만 원인데 혹시 이 관광 안내 지도가 작년 올해 변경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지도 제작에 있어서. 뭐 거의 없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관광지가 만들어지거나 네네. 또 조금 그 전화번호라든지 새롭게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물론 때 이제 우리 조금 홍보, 변동이 생기고 관광의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홍보는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중요해서 이제 뭐 이게 제가 뭐 예산 이런 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작년 올해 변경사항 그리고 작년에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를 했는데 뭐 남은 양이 얼마인지 어디 그대로 처박혀 있지는 않은지 모두 다 재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고 관리 돼 있다. 그런데 예산이 똑같잖아요. 재고 관리가 된다는 건 남은 약이 있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그럼 저는 사실은 이 예산 변동이 너무 그냥 작년 올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예산 추계가 올라오는지 대해서 여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관광가는 중요하니까 홍보물도 감사합니다.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팜플렛과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정하게 총괄 우리 입찰을 위해서 한꺼번에 제작하는 관광 홍보물이 있고 네네. 나머지는 약간 부족하거나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게 있다 했을 때 또 추가로 만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면 예산이니까 그 위에 있는 홍보 사업은 뭡니까? 예, 홍보 사업요. 네네. 1,260만 원이요. 네네. 예, 이것도 한때 우리 거제도 관광 협의회 우리 홍보 활동 민간 단체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광협의회에 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네네. 심의해서 단체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우리 한국예식업 중앙회 거제 지부가 맡아서 단일 사업입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해마다 공모해서 이 돈만큼의 사업을 가지고 공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행정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민간에서 하고 그럼 있다고.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 저한테 한번 주시면 됩니다. 올해 그럼 다시 또 공모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427쪽에 그 관광 박람회라 하면 이런 겁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 있을 때 우리 시가 어디 가서 이제 홍보 부수 차리는 거. 맞습니다. 경남 관광박람회, 부산 국제 관광박람회. 제가 이제 얼핏 보면 그때는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이 아니셨나 예. 모르겠다. 예. 제가 통영에서 하는 섬해날 행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 서면날 행사 8월 8일 하고 있죠. 그때 그제시 이제 올해 말고 몇 년, 한 1, 2년 전일 거예요. 예, 예. 통영에서 한국섬진흥원인가 예, 맞습니다. 그제시 부스가 있었어요. 예.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부스가 너무 초라해. 전라도에서 온 부스들은 너무 화려하고 우리 시가 뭐 관광 물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그 사실 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 액수만큼의 뭐 박람회 부스를 차렸든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 관광가가 참여하지 않고 네네. 아마 섬 쪽이다 보니까 네네. 그쪽 다른 섬은- 도시에서 했을 수가 있습니다. 섬은 어디죠? 지금 현재 우리 섬 도시개발은 도시계획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예. 그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도시계획과가 섬 담당이라 그런 홍보를 할 때는 그 도시계획에서 부스를 한다. 예, 주체가 되고 우리가 이제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 네네. 관광 홍보물이나 우리 문화해설사는 선생님들이 같이 갈 수도 네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우리 시의 관광 홍보물도 막 배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좀 아침부터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이럴 때 정말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맞습니다. 예. 관광가에서 부스를 했으면 뭐 어차피 뭐 용역을 했든지 그랬겠지만 사실 그때
대놓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슨 야, 말인지 잘 거제시 부수가 왜 이랬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리 얼굴이잖아요. 외부에 나가는 거제시에서 했던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우리 거제시에 부수가 차려졌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너무 오래오래 기억이 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어르신 말씀 맞습니다. 428쪽에 앞에 보면은 관광 안내 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있고 뒤에 보면 관광 홍보물에서 굿즈 제작이라고 따로 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426페이지. 어디쯤 있죠? 428쪽 맨 밑에 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리고 426쪽에도 관광 안내 지도 등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426페이지요. 426쪽에는 아까 8천만 원 제가 예, 8천만 말씀드렸고요. 원이고. 이 홍보물 400 그리고 428쪽에 관광 8쪽에. 홍보물 제작이 또 있네요. 예, 잠시만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 거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이 과목, 예선 과목이요. 네네. 여기는 우리 지금 현재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제 관광 상품이고요. 네네. 지금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 예, 거제 그건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립톤, 뭐 머그컵, 굿즈. 그런 상품 개발하는 게 관광 홍보 굿즈 제작이고, 그럼 관광 안내 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있는 홍보물은 인쇄물에 거의 가깝다고 보면 인쇄물 되고. 가깝다. 그러면 429쪽에 그 거제에서 한 달씩이 사전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안내 관광 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는 이 단위 사업별 홍보물 없이 예, 맞습니다. 예. 그 총괄적인 어떤 안내 홍보물이고 그 내역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거제에서 한 달 살기는 지금 어때요? 올해 네네. 총 60팀 정도 받아. 한혜진 의원님 질문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3차에 제가 묻는 거 예산이 들어있어서. 3차에 네. 걸쳐서 네네. 60명을 받아서 네.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60명 살기. 예, 그럼 이분들이 참가비가 있죠? 창업이 없습니다. 참가비가 없습니까? 1박에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뭘 지원합니까? 그러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423페이지예요. 예. 네. 그제 식물원 주변 종합 관광개발 계획, 도시관리 계획 결정. 예. 2억 원을 들여서 용역하겠다는 건데, 예.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제 식물원 주변 종합 관광 개발 계획에 우리가 1차에 우리 행복위에서 우리 공유성 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됐던 사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용역 결과물이 나왔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일입니다. 근데 아니,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찌됐든 기본계획이나 이런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은 나온 상태고, 예. 이제 그 토대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을 1년 정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옆에 우리 농업관광회에서 추진했던 기후변화 대응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직 여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기후변화 생태공원 조성 그 부분도 예.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광과 입장은 예. 남북권 관광벨트 그 공모 사업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지심도 하고 거기하고 예. 지금 두 개를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업 공모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문체부와 기재부의 적격 심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네네.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다시 우리 통영에서 이 남북권 강력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발표 안에는
그 사업의 목록은 이미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문을 했는데 예, 예. 선정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10년 사업이니까 네. 올해 우리 지심도 3만 원 놀이터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좀 부결되었고 예. 심의가 통과 못했고 내년에는 기후변화 생태 정원 조성 사업하고 3만 원 놀이터 두 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요, 그럼 자 기후변화 생태 정원은 이거는 처음에 사막관원 이름으로 맞습니다. 예, 사막관 시작됐죠. 하고. 예, 예. 근데 이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었는데 관광가에서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럼 그거를 뒤에 시작한 사업을 도시관리 결정을 하게 되면 앞에 추진했던 사업은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연계는 예, 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면적과 예산이 엄청 투입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생태 정원 조성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주변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은. 네. 일단 1단계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금 이제 유럽행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예. 예. 그리고 뒤에 3과 일단 2단계, 3단계 사업까지도 2028년도에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역 일대를 농림지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문화시설지구로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또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예, 예. 일단 기본계획 용역한 결과가 나왔다니 예, 용역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나가시면 사무실에 하나 알겠습니다. 갖다 예. 놔주시고 조금 더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해야 될 사업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 두 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한 개 만들고 그러면 그 먼저 추진했던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이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모양이 멋지게 나올까 하는 그런 구상까지 해야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따로 각자 따로 시작을 해놓고 한꺼번에 추진을 한다. 물론 뭐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게 좀 너무 불안전한 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개만요. 바로 그 밑에 제2 바람의 언덕 조성 부지 매입권. 예, 예. 근데 이 사업 명칭을 그대로 계속 쓸 겁니까? 아니면 제2 바람의 언덕은 안 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지심도 산마루 놀이터 조성 사업하고 기후변화 생태정 조성 사업 지금 지심도 산마루 놀이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결과 통과를 못했습니다. 통과를 못했죠. 국고보조금 100억 이상 신규 보조 사업은 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그 보조사업 평가단은 검증해서 우리가 85점 이상 돼야지 통과된다. 80점인가 받아서 통과가 안 됐죠. 예, 문체부는 통과했는데 기재부 심사에서 통과 못했습니다. 통과 안 됐죠. 아까 예. 지금 뭐 두 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정원 자체는 아직 보존관리위원회 가지도 못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 그걸 올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문체부가 또 발표를 합니다. 문체부가 그럼 이게 지금 이미 이 사업 두 가지는 심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 심사 말고 이 사업 결정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야지 이제 그렇죠. 예, 예.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단계로 또 신청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직 거기도 못 간 거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먼저 이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심도 산마루 놀이터 조성 사업은 그래도 보존관리위원회를 가가지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그때도 한번 말씀 좀 하셨는데 좀 사업비를 좀 조정해가지고 국고보조금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예, 조금 낮췄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과장님 423쪽에 예. 용역이 많아요. 아까 그 밑에 건 제가 자료 달라 했고네요. 위에 예, 예.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지금 우리 시는 그 100년 그전 10억 들여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예. 그대 디자인. 예. 그 10억짜리 용역에 이거 못 들어갑니까? 아, 이제 10억 그거만 된다 안 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백년 디자인 용역팀이랑은 얘기는 해보신 백년 건가요? 디자인은 큰 줄기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력들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족이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100년을 건강하고 다 같이 한다고 수고 많고 현장에서 뭐 고생은 되겠지만은 잘 밑그림 그려주십시오. 예, 열심히 네. 할 때 하겠습니다. 예산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저를 혹시 불러서 삭감할까 싶어가지고요. 중식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늘. 중식 시간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